딱히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그냥 어느 날 문득 숨이 좀 쉬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애써 기다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그날도 있고요. 젊었을 때는 좋은 일을 만들려고 했어요. 계획하고, 노력하고, 기다리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진짜 좋은 일들은 그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문득이더라고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고통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철학 안에 봄이 있었어요. 찾아오는 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맞이하게 되는 봄. 오늘 그 이야기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 그런데 솔직하게 돌아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풀릴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풀릴 때도 있고.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는 그걸 의지, 독일어로 will하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쉬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도 밥을 먹어도 여행을 가도 우리 안의 의지는 계속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갖고 싶다. 더 안정되고 싶다. 더 인정받고 싶다.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되면 그때는 괜찮을 텐데. 그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동안에는 좋은 것이 와도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환한 대낮에 별이 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욕망이 너무 강하게 타오르고 있으면 삶이 내미는 작은 선물들이 그 불빛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의지가 잠깐 고요해질 때가 있어요. 애써 끈 게 아니에요. 그냥 지쳐서, 혹은 체념해서, 혹은 그냥 이유 없이 어느 날 그 목소리가 조금 잦아드는 날이지요. 쇼펜하우어는 그 순간을 의지의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시절, 무언가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따뜻한 햇살이 느껴진다거나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 목소리가 그냥 좋다거나 밥이 맛있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게 사실은 의지가 잠깐 침묵한 그 틈으로 삶이 스며든 거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을 겁니다. 좋은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내려놓아진 순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기다린 게 아니라 놓아줬을 때. 쇼펜하우어를 처음 접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인생은 고통이다. 위로의 말도 아니고 희망의 말도 아니고 그냥 인생은 고통이라고. 그런데 천천히 들여다보면 쇼펜하우어가 고통을 말한 건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그게 삶의 본질이라고. 이 말이 처음엔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한 위로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통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사람을 깊게 만든다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은 표면만 있는 사람이 된다고. 나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추운 겨울을 견딘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울 때 뿌리가 더 깊어져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일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요. 따뜻함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긴 겨울을 버텨낸 나무의 꽃이 더 진하고 더 오래 가는 겁니다. 돌아보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이 사실은 나를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고통이었어요. 버티는 것 외에 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 겨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구나 싶은 순간이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이 우리에게 준 형벌이 아니라 삶이 우리를 빚어가는 방식이라고. 땅을 갈아엎어야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듯이. 우리가 겪어온 그 힘든 시간들은 봄을 망친 게 아니에요. 봄이 오기 전에 땅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땅을 고르는 중입니다. 봄은 그 다음에 옵니다. 봄은 모두에게 똑같이 옵니다. 같은 날, 같은 바람, 같은 햇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봄이 온 줄도 모르고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그 봄에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어느 나이가 되고 나서는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경험. 벚꽃이 그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쁘지? 저녁 하늘이 이런 색이었나? 손녀가 웃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순수 인식, 독일어로 레이너르켄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이게 내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지? 이런 계산이 항상 같이 따라와요. 의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그 계산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노을을 바라보다가 그냥 아름답다 싶은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음악을 듣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고, 그냥 그 순간 그 자체로 충분한 느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을 순수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의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 눈이 열린 사람은 좋은 일을 먼저 알아봅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을 먼저 알아채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 밥상 위에 올라온 좋아하는 반찬.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이 내미는 봄이거든요.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눈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많이 겪은 사람에게 생긴다고. 많이 바라고, 많이 좌절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내려놓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의 눈이 조금씩 맑아진다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살면서 많은 걸 겪어오셨을 테니까요. 많이 바라고, 많이 내려놓으셨을 테니까요. 그 시간들이 허투루 간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눈을 조금씩, 조금씩 맑게 만들어 온 거예요. 좋은 일을 알아보는 눈.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눈이 생겨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바뀌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늦으면 안 된다. TV를 켜도 유튜브를 열어도 뭔가를 서둘러야 할 것 같은 느낌. 그 말들을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여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여쭤볼게요. 살면서 정말 서둘러서 잘된 일이 얼마나 있었나요? 반대로 그냥 두었더니, 기다렸더니, 어느 날 저절로 풀렸던 일은요?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 아주 독특한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고,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을 통과하고 있어요. 조급함이란 게 사실 그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곳을 향해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것.
그런데 마음이 저 앞에 가 있으면 지금 발밑에 피어난 것들을 밟고 지나치게 됩니다. 봄이 와 있는데 봄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거예요.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너무 앞서 걱정하다가 정작 지금 곁에 있는 자식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또 건강해야 한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작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느껴보지 못한 것 같은. 조급함이 삶을 더 낫게 만들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을 지워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봄을 앞당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씨앗은 제때의 싹을 틔운다고. 아무리 땅을 파헤치고 물을 들이부어도 씨앗은 자기 속도로 자랍니다. 억지로 당기면 뿌리가 끊어져요. 봄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게 불러내려 할수록 좋은 일은 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지금 뭔가 답답하게 기다리고 계신 게 있다면 자식 일이든 건강 일이든 관계 일이든 오늘만큼은 이 말을 들어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봄은 우리를 건너뛰지 않아요. 반드시 제때에 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옵니다. 오래 같이 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날.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밥 먹다가 혹은 TV 보다가 문득 이 사람이 참 수고했구나 싶은 날이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하필 그날 그 순간에 그게 보였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존재라고. 이게 비난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내 걱정, 내 아픔, 내 바람이 늘 먼저이고 타인은 그 다음이 되기 쉽다고. 그런데 쇼펜하우어 철학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연민, 독일어로 미틀라이트, 그는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내 고통이 아닌데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이게 생기는 조건이 있어요. 내 안이 조금 고요해졌을 때. 내 걱정, 내 욕심, 내 억울함이 잠깐 잦아든 그 틈에 비로소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어쩌면 그래서일 거예요. 젊었을 때는 배우자가 당연했는데 나이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이었구나 싶은 게 내가 한창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던 시절엔 옆을 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내 의지가 너무 바빴던 거예요. 관계의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달라졌을 때 상대가 달라 보입니다. 상대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먼저 녹은 거예요. 그 따뜻함이 상대에게로 흘러간 겁니다. 오래된 친구가 그렇고, 오래된 형제가 그렇고, 오래 같이 산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내 편이었구나. 이 사람도 참 힘들었겠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많이 버텼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날, 관계의 봄이 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이 도덕의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 사람이 보이는 것, 그 사람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다시 바라봐 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당신의 그 눈길이 봄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주변에 이런 분 한 분쯤 계시지 않나요?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편안해진 분. 예전엔 뭔가 늘 쫓기는 표정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걱정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해결된 거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냥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됐다고. 이상한 일 같지만 사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을 억지로 바꾸려는 힘이 강할수록 삶은 오히려 굳어진다고.
단단한 땅에 억지로 씨앗을 밀어넣으면 씨앗이 상하듯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너무 힘을 주면 오히려 더 안 되는 방향으로 굳어버린다고. 그는 이걸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체념하라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의지가 잠깐 고요해지는 순간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침묵이었어요. 의지의 부정은 조금 달라요. 내가 의식적으로 이건 내 손을 떠난 일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찾아오는 고요함이 아니라 스스로 내리는 결정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더 이상 힘을 쓰지 않기로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놔두는 것.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세대는 특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몸에 익혀온 세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노력해야 한다. 해결해야 한다.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 믿음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그 힘을 쓰면 몸도 마음도 닳아버립니다. 자식 걱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 다음은 자식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 부모도 지치고 자식도 무거워요. 그 힘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챙길 건 챙기되 다 챙겼으면 그 다음은 몸에 맡기는 것. 계속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몸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걱정 자체가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부정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붙잡고 있지 않아도 흘러갈 것은 흘러간다는 것. 내가 놔도 된다는 것.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좋아졌을까?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가장 하기 어려운 걸 한 겁니다. 놓아준 것. 한 번의 봄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봄이 여러 번 왔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번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또 왔고 또 갔고 또 왔습니다. 삶은 직선이 아니에요. 쇼펜하우어는 그걸 파도라고 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오르는 것. 이 말이 처음엔 위로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좋은 것도 간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쪽이었을 거예요. 나쁜 것도 간다고. 지금이 반드시 지나간다고. 이미 그걸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다. 살면서 몇 번의 봄을 맞이해 보셨을 테니까요. 그때도 안 올 것 같았는데 왔고, 그때도 이번엔 다르다 싶었는데 결국 왔고, 그 경험이 쌓인 사람은 겨울을 버티는 방식이 달라요.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더라도 뿌리까지 흔들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봄이 온다는 걸. 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고비만 넘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편안해질 거야.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절이 오더라고요. 이게 실망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봄도 한 번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리듬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리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타는 법은 배울 수 있다고. 나이가 든다는 것, 살아온 시간이 길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 이 리듬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봄이 오면 충분히 누리고, 여름이 오면 그늘을 찾고, 가을이 오면 거두고, 겨울이 오면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오래 산 사람이 가진 가장 단단한 지혜입니다.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시든 봄은 또 옵니다. 처음 오는 봄이 아니에요. 여러 번 와봤던 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어요.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렵고 무거울 것 같지만 오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사실 그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놓아줘도 된다. 그리고 봄은 온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드신 밥이 생각보다 맛있었다면 그게 봄이에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반가웠다면 그게 봄이에요.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다 싶었다면 그게 이미 봄입니다. 삶은 그래도 살만하다. 아주 조용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살만함이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오늘 이미 여기 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봄 한 조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철학 한 스푼이었습니다.